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늦가을 떨어지는 낙엽이 감성을 흔드는 요즘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 쓸쓸하긴 한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때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 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은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오늘 26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한 개 업체에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전체 물동량이 3억 톤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지만 재개 경기 회복세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이 6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행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지속적인 교류가 추진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 회복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청년들과 함께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호 씨. 청년 협동으로 특색을 살린 빵과 먹을거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손님들이 많이 안 오세요. 그게 가장 어렵죠. 여기가 원래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인데 요즘은 특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지 오래됐어요. 저희 오픈한 지는 저희가 이제 2년 좀 안 됐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 생각하면 지금 많이 줄었죠. 전라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매출 1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12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곳마다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과 음식 업종은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G 헬로비전과 전라남도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광고 영상 제작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공공요금이나 임차료, 카드 수수료 등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받았지만 저희 우리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그 자연재해가 좀 적어서 예비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분들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관광 산업은 물론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번 일상 회복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청소년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지난 사흘 사이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8곳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44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오는 26일까지 학생들의 등교 방식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여수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78.9%이며 이 가운데 소아,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14.7%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 직원 A씨는 자녀가 확진된 뒤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확산 방지를 위해 17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직원이 이용했던 식당과 사무실 등을 상대로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또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집에서 격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70세 미만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와 공동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서울병원을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감염 취약시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등 13곳과 1,256명과 병원 종사자 527명, 감염 취약시설 381명입니다. 해남군은 사전 예약을 통한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을 병행해서 오는 26일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전체 물동량이 3억 톤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물동량이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 물동량 전망과 또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무역항들은 해상 물류난에 부딪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교역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등 국가와의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2007년 물동량 2억 톤 달성 이후 11년 만에 3억 톤을 돌파했던 여수 광양항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물동량 변화를 보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3억 1천만 톤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2억 7천만여 톤으로 12%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해 물동량은 다시 3억 톤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철, 그리고 저희 기타 품목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2억 9,500만 톤에서 최대 긍정적으로는 3억 톤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물동량만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물류비 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최근 5년 동안 여수 광양항에서는 해마다 200여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 광양항에는 자체 물동량을 창출할 배후단지 개발과 부두 건설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서 장치장으로 옮기고 적재하는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이나 친환경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자동화 부두는 어떤 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또는 전기 동력원으로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보다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대표 무역항이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인 여수 광양항. 항만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물동량 3억 4천만여 톤, 컨테이너 물동량 320만 TEU를 달성해 다시 한번 핵심 국제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한중일 예술인들의 문화 교류전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이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19일 저녁 6시 순천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은 다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폐막 무대는 관현악 그룹인 앙상블 보니와 순천 출신 국악인 김산옥의 협업 공연을 시작으로 순천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샌드아트의 융복합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1년에 한 번씩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순천과 중국 소흥, 돈왕시, 일본 기타 큐슈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폐막식 주제가 다시 아름다운 동행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후속 사업이 있어요. 후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는 서로 왔다 갔다 방문도 못했지만 이번 후속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시민,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 우리 행정단 등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흥 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0시 55분쯤 무안군 일로오배안 도로에서 장흥군청 공무원 29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저희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두 번의 토론회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토론회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질문에 시민참여단의 42.6%는 준공영제를, 29.8%와 27.7%가 각각 민영제와 공영제를 선택했습니다. 준공영제나 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목포시와 목포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6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참여단 결정에 도움을 준 순위로는 전문가 토론이 35.4%로 가장 많았고 분임 토의와 전반적 과정, 자료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 원가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하고 다음 달 초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뒤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버스 위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제공하는 이른바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치 정보를 10cm 단위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합니다. 그동안 목포의 버스 위치 정보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실시간 버스 위치 목포를 검색한 뒤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